배우 송혜교의 근황이 공개돼 화제에 올랐다. 12일 홍콩 Elle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송혜교가 독자들에게 전하는 인사 영상이 업로드돼 눈길을 끌고 있다. 공개된 인터뷰 속 송혜교는 안녕하세요. Elle 홍콩 독자 여러분. 송혜교입니다. 저는 지금 모나코에 와 있습니다. 멋진 주얼리와 시간을 보내게 돼서 행복하고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송혜교의 밝은 표정과 여전히 화사한 미모에 팬들의 시선이 모인다. 긴 웨이브 머리의 송혜교는 가슴 라인이 돋보이는 브이넥 드레스를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송혜교는 이날 모나코에서 열린 한 보석 브랜드의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송혜교는 2017년 송중기와 결혼했지만 지난달 26일 이혼 소식을 알렸다. 2016년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결혼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그 배경을 두고 각종 루머가 돌기도 했지만 송혜교와 송중기 모두 이혼설이 알려진 직후 각자의 일에 집중하며 본업에 충실하고 있다. 탤런트 송중기 송혜교가 이혼의 아픔을 딛고 일에 매진한다. 송중기는 5일 영화 승리호 첫 촬영을 시작한다. 송송 부부의 이혼 소식이 알려진 후 촬영 스케줄 변동이 예상됐지만 승리호는 3일 크랭크인 후 예정된 스케줄을 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승리호는 국내 최초 우주를 배경으로 한 SF 영화다. 송중기는 돈이 되는 일은 무엇이든 다 하지만 언제나 알거지 신세인 승리호의 문제적 파일럿 태호 역을 소화한다. 조성희 감독과 늑대 소년 이후 7년여 만에 다시 만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송혜교는 6일 자신이 모델로 활동 중인 화장품 브랜드 설화수 중국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연초부터 예정된 행사이며 송혜교는 이미 중국으로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설화수가 웨이보에 공지를 올리면서 이 사실이 알려졌다. 현재는 해당 게시물이 삭제된 상태다. 송혜교는 19년째 아모레 퍼시픽 그룹 화장품 모델로 활동 중이다. 에뛰드 하우스를 시작으로 이니스프리, 라네즈, 지난해부터 설화수의 모델로 활약하고 있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KBS ETV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애인 사이로 발전했다. 2017년 10월 결혼식을 올린 지 1년 8개월여 만에 파경을 맞았다. 송중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는 지난달 27일 송중기 씨를 대리해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알렸다. 송혜교 소속사도 송혜교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며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송중기는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해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송혜교는 12일 모나코 그라말디 포럼에서 열린 프랑스 럭셔리 주얼리 브랜드 쇼메의 전시회에 참석했다. 이날 전시회에는 할리우드 스타 나탈리 포트만과 톱 모델 나탈리아 보디아노바 등이 참석했으며 한국 대표로 송혜교가 참석했다. 송혜교는 현재 쇼메의 뮤즈이기도 하다. 쇼메는 송혜교가 송중기와 결혼할 당시 웨딩 반지로 선택한 브랜드로도 알려졌다. 선택한 모델은 Be My Love 컬렉션으로 꿀벌과 벌집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으로 영원히 깨지지 않을 굳은 사랑의 서약을 상징한다. 반지 가격은 디자인, 보석 세팅 여부에 따라 100만 원부터 1000만 원대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패션 매거진 W 코리아와 Elle 홍콩은 인스타그램에 송혜교의 인터뷰 영상과 행사 참석 영상을 공개했다. 송혜교는 W 코리아와의 인터뷰 영상에서 저는 지금 모나코에 와 있다. 아름다운 쇼메 주얼리를 여러분들께 소개할 수 있어서 좋다. 초대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Elle 홍콩과의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멋진 주얼리와 시간을 보내게 되어 행복하고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어서 영광이다라고 말했다. W 코리아는
쇼메의 디너 행사 영상도 공개했다. 디너 행사에 참석한 송혜교는 나탈리아 보디아노바와 마주 앉아 다정하게 사진을 찍기도 했다. 송혜교는 나탈리 포트만과도 사진을 찍었다. 스타일리스트 최한석은 이날 자신의 SNS 스토리를 통해 어쩜 이렇게 예뻐라며 송혜교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기도 했다. 송중기는 지난달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가정법원에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혼 소식에 앞서 중국 언론은 송혜교의 결혼 반지에 주목하며 그들의 불화설을 예측하기도 했다. 송혜교와 송중기는 2016년 방송된 KBS ETV 드라마 태양의 후예 주연 배우로 만나 연인으로 발전해 2017년 10월 팬들과 동료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다. 한 부부의 갈라섬에 거센 모래바람이 일고 있다. 송혜교 38, 송중기 34가 이혼 조정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이들을 둘러싼 루머가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다. 7월이 된 뒤 포털 사이트 검색어 상위권을 장식한 건 송중기 탈모다. 최근 송중기가 스트레스 때문에 탈모가 심하게 왔다는 내용. tvN 토요일과 스달 연대기 촬영 중에도 송중기 외모의 변화를 두고 스태프들 사이 부부 관계에 무슨 일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이다. 사진도 있다. 최근 송중기의 모습으로 거뭇거뭇한 수염 자국과 듬성듬성 비어있는 앞머리가 눈에 들어온다. 수염이야 하루만 면도 안 해도 생기지만 탈모까지는 아니더라도 머리카락이 많이 없다는 건 느낄 수 있다. 송중기가 탈모로 고생했다면 송혜교는 체중 감소다. 최근 5kg 이상 빠져 커플링이 맞지 않아 끼고 다니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살이 빠지면 손가락도 가늘어진다. 송혜교는 올 초 커플링을 하고 다니지 않아 소문이 잇따랐고 그 이유가 마음고생을 하며 살이 빠져 반지가 맞지 않았다는 것이다. 송중기 생가도 화제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생가라는 표현을 안 쓰지만 일부 네티즌에 의해 송중기 생가가 하나의 키워드가 돼버렸다. 송중기가 어린 시절 자란 대전광역시 한 곳에는 그가 출연 중인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 현수막을 비롯해 영화 구남도 등 그가 출연했던 드라마와 영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이혼 소식 이후 이곳을 관리한 송중기의 아버지가 드라마 태양의 후예 흔적을 치웠다. 두 사람의 궁합, 사주풀이도 재조명됐다. 2017년 한 철학가가 자신의 블로그에 이들의 궁합 결과를 공개했다. 철학가는 송중기에 대해 2번 결혼할 수 있는 명조다. 한 번의 결혼은 실패할 것임을 나타낸다며 2019년에 이별수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 발언은 2년이 지난 지금 맞아떨어졌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시기까지 정확해 용한 철학가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한 법조인은 유튜브에서 송혜교의 루머를 언급했다. 홍콩에서 봤다는 내용이다. 또한 한 포털 사이트 카페에는 구체적으로 적은 송혜교에 관한 글이 올라왔다. 허무맹랑한 글은 이곳저곳에 퍼져나갔고 중국까지 흘러가 웨이보에도 화제로 떠올랐다. 앞서 언급된 이 모든 것은 사실 무근. 양측은 배우의 개인적인 일인 만큼 이혼과 관련한 무분별한 추측과 허위사실 유포는 자제해달라고 했다. 또 증권가 정보재, 이름이 오른 박보검 측은 모두 사실 무근이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다. 한류 스타 송혜교 씨가 홍콩 금상장 영화제에 참석했다. 송혜교 씨는 15일 이하 한국 시각 오전 인스타그램에 사진 5장을 올렸다. 사진에는 지난 14일 홍콩 금상장 영화제에 참석한 송혜교 씨 모습이 담겨 있다. 송혜교 씨는 깔끔한 검정 드레스를 입고 고혹적 자태를 뽐냈다. 또 단아하게 머리를 묶고 목걸이와 귀걸이로 포인트를 줘 눈길을 끌었다. 그는 홍콩 배우 유덕화와 함께 최우수 작품상을 발표했다. 이날 최우수 작품상은 중국 영화 무쌍이 차지했다. 홍콩 금상장 영화제는 대만에서 열리는 금마장, 중국의 금계 백화장과 함께 중화권 3대 영화제로 꼽힌다. 송혜교 씨는 지난 1월 종영한 tvN 수목 드라마 남자친구를 마치고 차기작을 검토 중이다.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일까?
송혜교와 박보검의 멜로로 화제를 모았던 tvN 드라마 남자친구가 별다른 주목도 받지 못한 채 24일 종영을 앞두고 있다. 시청률 또한 실망스럽다. 시청률은 2회 때 10.3%까지 올랐지만 점차 하락하면서 현재 7%대로 떨어졌다. 톱스타 송혜교와 박보검의 이름값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치다. 멜로에 최적화된 여배우로 평가받는 송혜교. 반듯하고 수려한 이미지로 폭넓게 사랑받고 있는 배우 박보검의 조합이 왜 좀처럼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걸까? 많은 전문가들은 진부한 스토리가 패착이었다고 지적한다. 드라마는 유력 정치인의 딸이자 유능한 사업가 차소연과 순수한 영혼을 가진 6살 연하의 부하 직원 김진혁의 러브스토리다. 한 번도 자신이 선택한 삶을 살아보지 못한 수연과 일상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온 진혁의 로맨스를 통해 평범한 행복의 소중함을 이야기한다는 게 드라마의 기획 의도다. 신데렐라가 왕자님을 만나는 흔한 멜로드라마 구조를 뒤집은 건 좋았지만 딱 거기까지였다. 요즘 드라마가 맞나 싶을 정도의 진부한 설정과 뻔하다 못해 지루하기까지 한 전개 등 드라마는 시청자들이 몰입할 만한 틈조차 주지 않았다. 멜로에서 시청자들은 남녀 주인공이 온갖 장애를 극복하고 사랑을 완성해가는 과정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며 몰입하게 된다. 하지만 남자친구에선 쿠바의 아름다운 풍광을 배경으로 우연을 남발해가며 애틋한 감정을 싹 틔운 두 주인공의 사랑이 좀처럼 앞으로 나아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요즘 말로 고답고구마를 먹은 듯 답답하다이다. 두 배우가 12살의 나이차를 극복하고 빚어내는 알콩달콩한 케미에만 기대는 이야기는 제자리 걸음이나 마찬가지다. 이별과 재회의 무의미한 반복이 도돌이표처럼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이들의 사랑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인 엄마들의 행동도 자기적이다 못해 시대착오적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혼한 며느리 수연을 끝까지 올가매려 하는 태경그룹 김화진 회장 차화연. 자신의 욕망을 위해 딸을 이용하는 수연의 비정한 엄마 진미옥 남기애까지는 멜로에서 흔히 봐온 클리셰 상투적인 인물이라 쳐도 다짜고짜 수연을 찾아가 우리 진혁이와 제발 헤어져달라고 매달리는 진혁의 엄마 주연자 백지원의 행동은 구시대적으로 비친다. 상팔년도 드라마 같다는 말을 듣는 가장 큰 이유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도 이런 점을 지적하며 주제 위식과 에피소드가 따로 노는 스토리가 이 드라마의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신데렐라 얘기를 시대에 맞게 뒤집은 건 평가할 만하지만 전개 과정에서 드러나는 갈등 구조와 에피소드는 기존 남성 중심 멜로에 나올 법한 식상한 것들이란 지적이다. 그는 또 사건이 많지도 않고 이야기도 새롭다고 볼 수 없다며 시청자들이 재미를 찾기 어려운 드라마라고 덧붙였다. 윤석진 드라마 평론가 충남대 국문과 교수는 첫 회를 보며 멜로 특유의 감성을 제대로 표현할 것 같다는 기대를 했는데 이후 이야기 전개가 억지스럽고 설득력도 떨어져 실망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수연과 진혁 간 정서적 교류의 장애와 갈등을 수연의 전 시댁인 재벌가와 관련된 것으로만 풀어가기 때문에 진부하고 공감할 수 없는 에피소드들이 이어진다며 그런 공감대의 부족을 두 주연 배우의 스타성에만 의존하려 한 건 아니란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 송혜교와 박보검의 16부작 CF란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건 이런 이유에서다. 성별 반전 로맨스의 매력도 힘을 잃고 있다. 수연은 집안 좋고 유능한 사업가지만 내내 무기력하고 고뇌만 한다. 이혼 뒤에도 전 시어머니인 김 회장의 기에 눌려 사사건건 발목을 잡힌다.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않고 쉽게 좌절하며 위기에 빠질 때마다 자신을 헌신적으로 사랑해온 전 남편이나 진혁의 도움을 받는다. 반면 아무런 결핍 없이 반듯하게 자라난 진혁은 회사 대표 수현과의 사랑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관계의 주도권을 잡는다. 주변의 거센 반대에도 굳건히 사랑을 지켜내려 하는 진혁. 작은 자극에도 이별을 결심하는 심약하고 능동성이 결여된 수연. 이런 구도에선 성별 반전극의 의미가 무색해지고 극적 갈등이나 긴장감도 기대하기 어렵다.
박보검의 연기 또한 아쉽다는 지적이 많다. 진혁 캐릭터를 완벽히 체화해야만 나올 수 있는 얼굴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덕현 평론가는 진혁은 대화와 소통을 우선시하는 새로운 남성 캐릭터로 섬세한 대사와 표정 연기가 필요한데 박보검이 이를 잘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다며 박보검의 매력만 보여줄 뿐 진혁의 매력 자체가 드러나진 않는다고 말했다. 윤석진 평론가는 박보검은 광고에서 보여준 얼굴 이상의 매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작가가 캐릭터를 만드는 과정에서의 패착이기 때문에 박보검의 연기 탓으로만 돌릴 순 없다고 지적했다.